네, 안녕하세요. 정신입니다. 제 13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교재 제 8장 Related to -7이 이제 오늘의 내용이 되겠고요. 지난 12주차에 진단평가 2에 해당하는 그 곡분석 과제가 있었죠. All of Me.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이따가 영상 마지막쯤에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제를 제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많은 분이 내지는 않으셨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써야 하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주교재 8장의 내용을 하기 전에 7장 그 세컨더리 도미넌츠에 대해서 지난 그 12주차 과제가 곡분석 과제가 나가다 보니 이 7장 연수 문제는 과제는 나가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잠깐 몇 가지 좀 풀어보면서 이후 그 15주차에 진단평가 할 때 어떤 유형으로 이 부분에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겸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교재를 가지고 이 강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연습 문제 7장 연습 문제는 페이지 86페이지에 있거든요. 1번 문제 다음 주어진 키에 해당되는 코드와 그 코드의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 7 코드를 그리시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C 메이저 키하고 2도 마이너 7 그리고 그 5, 7 오브 2 그리고 3도 마이너 7, 5, 7 오브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이미 써 있는데 2도 마이너 7, D 마이너 7에 5도인 A7을 거기 이제 그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때는 이제 이런 식의 출제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유형도 보실 겸 2번 문제에 대한 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G 메이저 키. 그래서 2도 마이너스 7 이렇게 쭉 이제 그 코드를 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답들을 보면 G 메이저 키 2도 마이너스 7부터 코드를 나열하면 A 마이너스 7, 3도 마이너스 7, B 마이너스 7, 4도 C 메이저 7, 5도 D7, 그다음에 6도 마이너스 7은 F 샵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5도를 찾으면 저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걸 이제 오선지에 여러분들이 음표를 그리는 게 연습 문제인데 그건 각자 해보시기로 하고 제가 만약에 이런 식의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걸 물어볼 것 같습니다. 각각의 5, 7에 해당하는 그 텐션을 그려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5, 7 오브 4와 5, 7 오브 5 세 번째 네 번째의 경우에는 9, 13인 반면 나머지 그 마이너 코드로 가는 코드는 조금씩 달랐죠. 그래서 3도와 6도 마이너일 때는 플랫 9, 플랫 13 그리고 5, 7, 2만 믹스올리드한 플랫 13이라는 스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텐션은 9 플랫 13이 되겠죠. 그리고 혹시 제가 또 저 그 9 플랫 13에 해당하는 음계를 적어라. 그럼 저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텐션을 썼다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음계는 알파벳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떤 키를 주고 그 키의 몇 도 코드의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를 일단 찾은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텐션 그리고 그 텐션의 음계를 적어라. 그러면 저런 식으로 쓰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 F 메이저 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똑같죠. 배열 도수는 저렇게. 네.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이 2도 마이너스 7 이런 코드를 쭉 적으신 다음에 그 코드의 5도 7을 다 그리시면 네, 이렇게 찾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제 텐션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네, 5, 7 오브 2는 9 플랫 13, 5, 7 오브 3는 플랫 9 플랫 13 뭐 이런 식으로 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 텐션은 다 외워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그 음계를 구해라. 그럼 알파벳으로 역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일단 저기 2번 문제 G 메이저 키의 경우에 그 밑에 있는 음계들은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써 있는 저 텐션 음계들을 보시면 F 샵 즉 G 키의 다이아토닉한 그 음에 해당하는 F 샵 외에는 다 어떤 그 임시표가 붙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 F 메이저 키도 마찬가지죠. 조표에 해당하는 B 플랫 그 음계 외에는 다 임시표가 붙을 수 없는 음들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확인하실 때도 일단 조성을 저렇게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코드를 구했기 때문에 그 원래 다이아토닉 조표를 우선시하는 저 법칙에 따라 저런 어떤 플랫9, 플랫13 놈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임시표가 붙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스케일로 쭉 펼쳐졌을 때도 각각 결국에 저 이름이 적용된 믹솔리디안 스케일이 될 텐데 믹솔리디안 스케일의 이름 적는 방법은 이 다음 문제에서 한번 또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연습 문제 페이지 87페이지를 보면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2번 다음 주어진 코드와 최대한 다이아토닉에 가까운 코드 스케일 텐션을 표시하시오. 결국 제가 앞에 한 얘기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단지 이번에는 스케일을 이제 표시해라 이런 거라서 거기 1번 문제 보면 이제 C 메이저 키로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5, 7 of 2에 해당하는 코드는 A7 그리고 그 A7의 스케일은 바로 믹솔리디안 플랫 13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텐션을 표시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그 각 텐션에 해당하는 자리에 이제 네모 칸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혹시 문제의 말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코드가 있으면 그 다음 코드의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와 그리고 그 코드 스케일을 적고 그 코드 스케일의 텐션에만 밑줄을 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키가 주어지는 건 똑같아요. 지금 이제 2번 문제 거기 G 메이저 키인데요. 거기는 이제 써 있죠. 5, 7 of 3. 근데 저는 오히려 저렇게 G 키이다. 그럼 B-7 코드를 제시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분석에 따라 저 코드는 3도 마이너니까 이 3도 마이너의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제 5, 7 of 3 저 코드를 찾았더니 F#7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 7 of 3의 코드 스케일이 뭔지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이미 암기된 대로 바로 믹솔리디안 플랫9 플랫 13인데 그 이름을 적을 때 반드시 F#이라는 말을 꼭 써서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믹솔리디안 플랫9 플랫 13 쓰면 사실은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코드 루트에 이름이 사용된 스케일 이름이 돼야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코드 스케일에 텐션을 찾아 적기 위해서 일단 그 스케일의 음정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렇게 되겠죠. 1도, 플랫 9, 3도, 11, 5도, 플랫 13, 플랫 7. 그리고 저기에 이제 텐션에만 밑줄을 쳐라. 즉 플랫 9, 플랫 13에만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뭐 문제를 낼 때 저렇게 개까지 적어라.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저렇게 F#, G, A#, B, C#, D, E 알파벳으로 음계를 적으신 다음에 거기에 밑줄을 치는 저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연습 문제 86페이지와 87페이지의 일부분을 제가 이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남은 문제들은 이제 이 다음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로 하고 이런 연습 문제의 유형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코드 진행에 밑줄진 코드의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를 쓰고 1번, 그 다음에 코드 스케일의 정확한 이름을 적어라 2번, 그 다음에 3번 스케일의 음정을 알파벳이 아니죠. 저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4번이 바로 저 음계를 적어라 알파벳으로. 그리고 5번 그 음계 또는 뭐 음정의 텐션에만 밑줄을 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뭐 9이건 또는 플랫 13이건 찾아서 밑줄을 치셔야 되는 거죠. 각각 1점씩을 적용한다면 저 한 문제가 5점짜리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키를 명시했어요. 제가 키 오브 A 그리고 코드 진행이 A major 7, F# minor 7, B minor 7, E7 해놓고서 저 B-7이 이제 밑줄이 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저 키 오브 A에 저 원래 제시된 전반적으로 당연히 다이아토닉 코드일 것입니다. 저렇게 그 코드 분석을 하셔야죠. 그러면 A 메이저 키에 A 메이저 7 1도, F#-7 6도 마이너, B-7 2도 마이너, E7 5도. 참고로 제가 저번에도 과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것이고 또 과제
출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아토닉 코드의 경우에 방금처럼 코드 종류를 굳이 라틴 숫자와 같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1도, 6도, 2도, 5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이미 2도는 마이너스 7인지 알고 있다. 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2도 마이너스 7의 5도, 즉 5, 7 오브 2를 찾으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찾아서 1번의 답은 바로 네, F#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뭐 괄호로 분석하자면 이제 5, 7 오브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5, 7 오브 2의 스케일을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라. 그러면 바로 F# 믹솔리디안 플랫 설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3번 이 스케일의 음정을 적어봐라.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1, 9, 3, 11, 5, 플랫 13, 플랫 7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적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는 음계를 알파벳으로 적어야 한다면 잘 확인하시면서 적었을 경우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 아까 맨 처음에 그 2번 문제 F# 믹솔리디안 플랫라인 플랫 설팅 하실 한음차입니다. 바로 2도가 저렇게 장 2도 즉 9도 G샵이냐 그냥 G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믹솔리디안 플랫라인 플랫 설팅과 차이점으로 플랫 설팅인 저 스케일의 텐션은 위치는 같죠. 9 플랫 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밑줄을 저는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지금 했지만 뭐 음계에다가 적으시든지 밑줄을 또는 음정을 적든지 맞는 자리에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완벽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실제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시험 바로 전주이기 때문에 모드 스케일부터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할 텐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런 식의 어떤 예제 문제가 유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다면 잘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적을 수 있게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진짜 그 제8장 교재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들은 그 연습 문제와 마찬가지로 교재를 가지고 같이 보면서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8장 Related to -7.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교재 88페이지 251 진행 리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이 얘기죠. 251 진행은 강력한 케이던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마디로 케이던스상에서 많은 사용을 하고 있다. 그 진행의 이제 코드 종류로 보면 저렇게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토닉 아주 순차적인 순환 진행의 이제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 루트 모션을 봤을 때 모두 완전 오도 하행의 강진행이죠. 즉 코드의 기능으로 보나 어떤 루트 모션으로 보나 아주 강한 힘을 갖는 251 진행을 조성 음악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뭐 재즈곡 같은 거 분석하실 때 항상 251 이런 형태를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251의 형태를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도 하나의 세트로서 구성하고 그 강력한 힘을 이제 가져서 더 그 5, 7이 다음 코드로 진행된 느낌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것의 필요성 때문에 Related to -7이 이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세컨더리 도미넌트에서의 2-5 진행 일단은 프라이머리 도미넌트 예를 들어 C키라면 이제 G7이죠. G7의 2도 역할을 하는 D-7처럼 -7의 형태로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가지는 것이 일단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2도 마이너에 해당하는 그 형태의 그 2도 코드는 일시적으로 그냥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를 도와줄 뿐이기 때문에 실제 원래 조성과는 전혀 무관한 코드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형태가 -7의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그 -7의 형태가 원래 조성의 다이아토닉 코드와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키인데 A-7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런 기능을 원래 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로 볼지 아니면 그냥 지금의 경우 A-7이라고 치면 D7의 이제 2-5 형태 나올 텐데 그냥 D7에 딸려서 나온 그런 Related to -로 볼지에 따라 그걸 다이아토닉으로 보느냐 그냥 아무 관련이 없는 코드로 보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 관련이 없는 무관한 코드로 간주할 때는 분석 기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워놔요. 그 자리를.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교재에서 89페이지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그 다음 영상에서 이 related to -7의 코드 스케일도 또 얘기가 될 텐데요. 그때도 역시 다이아토닉이 아니라고 간주했을 때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스케일을. 네,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이 A-7이 CK 6도라고 치면은 에올리안이 되겠죠. A 에올리안이 되겠는데 그냥 다른 어떤 D7이 딸려온 순간적인 related to를 볼 때는 다른 스케일을 적용한다.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교재 페이지 맨 89페이지 맨 위에 듀얼 펑션이라는 이제 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다이아토닉 코드로 보느냐 아니냐 뭐 이럴 때 이제 상황에 대한 이름이 되겠는데요. 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와 연관돼서 나온 2-7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 related 2-7 네,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와 연관돼 있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따라서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원래 조성과 아예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제가 어떤 다른 코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오로지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 5, 7 오브 뭐 2, 또 5, 7 오브 3 뭐 이런 코드와의 순간적인 2의 관계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기호도 부여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형태가 다이아토닉 코드와 겹쳤을 때 그때는 우리는 그거를 다이아토닉 코드로 볼까 아니면 그러지 않을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만약에 그걸 동시에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는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2.5의 형태로 related to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원래 다이아토닉 코드의 분석 기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질 때를 이제 듀얼 펑션, 두 가지 기능, 듀얼 펑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이렇게 듀얼 펑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코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따 얘는 보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related to로 사용되는 형태로 모양이 나왔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솔로잉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related to에 한마디로 분석을 안 하는 그냥 다이아토닉과 무관한 그 상태로 간주해서 솔로잉을 하거나 또는 그렇게 쓰려고 그런 코드를 적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화성학 교재이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듀얼 펑션이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제 코드 진행이 지금 거기 교재에도 약간 이제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C키의 바로 앞에, C 메이저 7 바로 앞에 2-5가 있죠. 그리고 바로 그 2도-7의 바로 앞에 A7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A7의 또 바로 앞에 E-7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그냥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E-7은 C키의 3도, 그 다음에 A7은 D-7의 세컨더리 도미넌트.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본다고 치면, 분석 방식이 E-7에는 라틴 숫자로 3도 마이너 이렇게 써 있어야 될 거고요. A7은 5, 7 오브 2 이렇게 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related to minor,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걸 저렇게 형태가 보여졌다면 related to로 보는 걸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솔로잉하거나 이럴 때는.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썼다면 바로 이 표시가 중요합니다. 지금 related to건 아니면 그냥 진짜 2-5건 저렇게 아래로 묶음 표시, 그 격자 이렇게 딱 스테이플러 침같이 문서를 딱 병합하는 그런 핀같이 생긴 저 모양이 적용이 되어 있을 경우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로 내가 가려는 코드로 해결되는 이 부분은 사실 원래 2-5건 저렇게 세컨드건 다 적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뒤에 D-7, G7, C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런 모양이 표현을 하자면 거기도 역시 2-7 밑, 5, 7 밑에 이렇게 묶음 표시,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해결, 네, 실선 화살표죠. 이렇게 홀을 그린
표시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E-7 밑에 아무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때는 E-7은 C키와 무관한 A7에 종속되어 있는 related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lated to 2-7의 기능을 할 때는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일단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C키의 3도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3도-7.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요 격자 표시 밑으로 이렇게 묶음 표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화살표만 이 5, 7 of 2만 2도로 해결된다. 이런 표시만. 네, 그리고 역시 당연히 여기 밑에 2, 5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다이아토닉 3도-7의 기능을 하는 형태와 related 2-7의 기능을 하는 형태를 분석을 정말 디테일하게 따져보자면 여기에 라틴 숫자의 유무, 라틴 숫자가 있냐 없냐를 보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라틴 숫자가 없다. 그러면 이건 related 2고 라틴 숫자가 있고 다이아토닉으로 분석되어 있으면 다이아토닉 3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코드 스케일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할 때는 적용되는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 개가.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했을 때 그럼 표현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듀얼 펑션일 때는 이렇게 역시 코드에 분석은 3도-7을 여전히 써주고요. 밑에 이 브라켓 격자 표시를 적용해서 이 두 개가 related to 5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시 케이던스,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듀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때 이 3도-7의 자리는 적용할 수 있는 스케일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겸할 때 표시 방식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이름을 듀얼 펑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 형태에 해당하는 어떤 음악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어떤 멜로디 같은 걸 잘 따져보시면 그럴 때 어떤 음계가 사용되느냐에 따라 이 코드의 기능이 뭐로 사용됐구나를 또 알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좀 잠깐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2도-7의 형태, 물론 여기 이제 3도-7이지만 한마디로 -7의 형태로 이 2-5의 형태가 구성되어 있을 때의 경우가 설명됐다면 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하모닉 마이너 2-5 얘기를 하는데 교재에서도 89페이지에 밑에 마이너 키에서의 2-5 진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듯이 조성음악으로 마이너 키를 얘기할 때는 무조건 하모닉 마이너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즉 5도 7이라는 코드, 그게 적용된다는 거죠.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것이 바로 원래는 부족했던 5도 마이너 그 자리에 부족한 화성적 기능인 하모닉 펑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2차적으로 마치 세컨더리 도미넌트처럼 그렇게 만들어낸 하모닉 마이너 5, 7이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상황을 보시면 2, 5 형태에서 2에 해당하는 코드가 원래 당연하게도 마이너 키에 이 실제로 7도 코드였던 것이 2도 자리로 와서 형성된 이 -7 플랫 5 코드가 기본 형태가 된다는 거죠. C 마이너 키 예를 한번 들어서 보시면 책에서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D-7 플랫 5, 그 다음에 5, 7, G7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G7이 바로 이런 텐션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G7 플랫 9. 근데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이 플랫 9은 뭐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D-7 플랫 5음과 같은 음이에요. 바로 A 플랫이라고 합니다. A 플랫. 그래서 그 A 플랫이라는 음은 결국 C 마이너의 5도인 G라는 음계, 그 G라는 음으로 이렇게 하행하면서 해결되는 그래서 완벽한 케이던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 키의 2, 5, 1 하면 -7 플랫 5, 7 플랫 9 이게 기본 형태입니다. 기본 형태.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컨더리 도미넌트 위주로 설명하니까 일단 5, 7으로만 그 형태를 볼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어떤 텐션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스케일 리듬도 달라졌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어떤 하모닉 마이너스의 형태를 보셨는데 바로 마이너 코드로 갈 때 이렇게 마이너스 7 플랫 5가 원래는 그 2의 형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코드는 그 자체로는 넌 다이아토닉 코드이지만 다이아토닉 화성에서의 어떤 그 진행 상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아토닉 화성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선으로 선택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related to -7 형태가 마이너 코드로 갈 때 5, 7의 related to는 이런 -7 플랫 5가 원래 형태지만 혹시 원래 조성에 다이아토닉 코드인 2, -7의 형태, 즉 무슨 -7의 형태가 코드가 있다면 그걸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2, -7을. 그런데 그게 다이아토닉 코드다 원래. 그러면 2도 -7 플랫 5 형태를 당연히 그냥 쓰면 되겠죠. 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또 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키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와 related to -7은 총 5가지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바로 5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번씩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교재로 보면 여러분들은 페이지 90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90페이지에 거기 related to -7하고 괄호 다이아톤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모닉 마이너부터 얘기를 해서 어떤 펑션이 겹치는 부분까지도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듀얼 펑션 그리고 다이아토닉 우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일단 그럼 경우의 수를 한번 보시면 일단 5, 7 of 2 즉 C키에서는 지금 D 마이너의 오도인 A7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D 마이너의 그냥 하모닉 마이너 코드 진행이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E-7 플랫 5, A7 플랫 9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이 지금 플랫 9을 빼고 생각하자. 그리고 다이아토닉한 코드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자리를 이 -7 플랫 5를 고집하지 말고 C키에 원래 있는 E-7을 선택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C키 음악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끼워진 상태가 됐을 때 아까 처음에 그 듀얼 펑션 얘기할 때도 여기를 3도 -7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분석 안 하느냐 뭐 그런 차이 있지만 코드 선택은 이렇게 하는 걸 우선시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듀얼 펑션을 보면 밑에 브라켓을 해주고 네, 화살표로 실선 화살표로 이렇게 해결 표시를 해주면 바로 듀얼 펑션 형태가 보이는 거고요. 거기 이제 교재에서도 분석 기호 그 네모 하나 안에 E-7의 분석을 라틴 숫자로 E-7 그 3도 -7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리고 A7하고 같이 묶어놨습니다. 네, D-의 화살표는 없지만 결국 이런 이제 설명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듀얼 펑션으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E-7입니다. 자, 그리고 5, 7 of 5에 해당하는 코드. 네, 즉 지금 G7의 오도인 D7. 네, D7이 세컨더리 도미넌트이고 그거의 related to는 A-7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뭐 바꿀 필요가 없어요. 원래 C키에 A-7 코드가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걸 듀얼 펑션을 썼다면 여기 밑에다 역시 분석 기호인 6-7도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5, 7, 5, 5고요. 오도 코드고 밑에 당연히 브라켓을 적용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실선 화살표로 케이던스 표시. 네, 이렇게 되면 이 A-7은 CK 6도이자 또는 D7의 순간적인 릴레이 2이자 이렇게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5, 7, of 6, 즉 A-7의 오도인 E7 그리고 그 E7과의 related to인 B-7 플랫 5 코드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바로 이 경우가 아까 앞에서 하모닉 마이너 코드, 즉 A-7에 갈 때 B-7 플랫 5, 뭐 E7 플랫 9 이렇게 해결되는 바로 그 형태를 그대로 얘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다이아토닉이 B-7 플랫 5니까 C키의 7도였죠. 네, 7도 -7 플랫 5. 네, 여기 또 오타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6도 -7도 -7 플랫 5죠. 네, C키의 7도 -7 플랫 5 그리고 어떻게 보면 E7의 related to의 형태 네, 둘 다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듀얼 펑션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표시해주고 해결 표시. 네. 자, 이렇게 돼서 실제 이 코드들은 물론 요 지금
E-7 플랫 5의 경우만 빼고요. 다 C키의 다이아토닉 코드들입니다. 3도 마이너, 6도 마이너, 7도 마이너 플랫 5. 그리고 related to의 기능도 동시에 하고 있는 듀얼 펑션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related to -7의 코드인데 그게 다이아토닉 형태로 나올 수 없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요. non 다이아토닉, 그래서 거기 90페이지에도 그렇게 써있죠. related to -7 괄호하고 non 다이아토닉. 두 가지의 경우인데 일단 따져보면 바로 5, 7 of 3의 코드에서의 이제 related to -7을 따져보겠습니다. B7, 네, B7이죠. 바로 3, E-7의 5도. 그리고 5, 7 of 3의 related to. 그러면 이 코드는 뭐 일단은 분석할 수가 없어요. 다이아토닉이 아닌 루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원칙을 다 알고 계시죠. 다이아토닉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related to 이렇게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바로 이렇게 아무 분석기를 쓰지 않는다. 지금 근데 그 책에서 교재에서 91페이지에 거기 이제 non 다이아토닉 해놓고서 그러니까 악보를 쭉 그려 놓고요. 그 네모로 F#-7 플랫 5 B7이 써 있는 어떤 그 분석 자리가 있고요. 그 위에 4도 샵-7 플랫 5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냥 이 코드의 형태가 4도 샵-7 플랫 5일 뿐 그렇게 분석기로 쓴다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F#-7 플랫 5 B7 또 해놓고 위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그 형태가 지금 제가 지금 여기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형태가 되겠죠. 즉 그냥 얘는 related to minor로서만 기능을 하는 거고요. C키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또 그리고 C키로 혹시 봐야 되는 상황이 혹시 있다면 이런 코드가 다른 기능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교재에는 거기서 뭐 모달 인터체인지나 어떤 다른 데서 나오는 어떤 코드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그런 데 대한 진도가 나가지도 않았고 해서 그 부분을 일단 배제하고 단지 다이아토닉으로 나올 수 없는 게 형태가 보이잖아요, 바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자, 하나 더 있죠, 이게 바로 5, 7 of 4, 즉 F 메이저 7의 5도. 그래서 C7. 그래서 C7, 5, 7 of 4가 되고요. 거기에 related to가 되는 형태. 자, 여기는 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위하고 다르게 루트 자체는 G라는 루트로 이거 다이아토닉으로 나올 수 있네? 5도 -7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 보시지만 원래 다이아토닉 코드 G7과는 무관한 코드죠, 사실. 따라서 똑같습니다. 거기를 5도 마이너로 분석하지 않고 이렇게 분석을 비워놓는 거죠. 얘는 전혀 CQ와 무관한 그냥 C7과 순간적으로 2,5의 모양만 이루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고요. 이거 역시 그렇게 보는 방법 또는 뭐 다른 모달에서 나온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일단은 여기서는 좀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related to -7은 일단 5가지가 발생한다. 그 중에 마치 3도 마이너 형태, 또 6도 마이너 형태, 그리고 7도 -7 플랫 5 형태 요 세 가지와 구별해서 요 두 코드 related to minor 요 두 경우는 분석을 듀얼 펑션을 할 수가 없다. 다 non 다이아토닉 코드들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제가 빨간 글씨로 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각각 분석이 그렇게 된다면 혹시 만약에 여기다가 굳이 C키에 나왔는데 5-7을 썼다. 그럼 이때는 얘는 related to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 좀 다르게 쓰인 거예요. 다르게 쓰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다른 이런 어떤 모던 인터체인지 챕터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그리고 이런 형태로 이어지지 않고 따로 별도로 쓰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따로 그때가 돼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때 related to로 이렇게 한번 저렇게 쓸 수 있었지 하면서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related to -7의 종류 5개 중에 3개, 2개 나눠서 3개는 듀얼 펑션이 가능한 다이아토닉 기능이고 2개는 그럴 수가 없는 non 다이아토닉이다. 이렇게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C키 기준으로 저 경우의 수를 다 떠올리실 수 있게 좀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교재에서는 이제 related to -7의 스케일과
또 약간 이 세컨드 도미넌스에서 좀 약간 벗어나는 더 확장된 내용의 익스텐디드 도미넌트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진단평가 2 오로구미도 그 내용을 다 설명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오로구미의 그 과제의 답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마치고 두 번째 영상으로 이어집니다.